어떤 사물을 일컫고 가리키고 규정하는 것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즉 존재하는 생명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짓는다 혹은 장명이라는 것은 모두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양론으로 보면 우선 무언가 무조건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붙여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음양의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그리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양적인 개념에 해당하고 이름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개념이므로 음적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개념 정의는 음양론에 대한 1차적인 개념이고 음양의 정의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 수시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이런 논리를 이기론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상당히 분석적으로 정리하였었는데 기선 이후론이나 이선 기후론 등의 갑로든 을박을 통해 당시에 이미 세계적으로 우뚝 선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음적인 개념의 이름의 경우는 적어도 크게 두 가지 이상의 솔루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이름에 담는 염원, 즉 목적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의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양에서는 이 염원을 한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조차도 음양오행의 개념 속에 융예시켜서 일관된 사상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글이나 영문으로도 염원을 담아내는 이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압축과 은유적, 암시적인 방법을 선호했던 시대의 흐름상 아직은 바라는 바를 한문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는 의미나 염원을 담고 있는 각각의 글자에 대한 적합성입니다. 이는 한문, 영문, 한글 등 그 어떤 부분도 다 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데 이름을 구성하는 글자의 구성조차도 음양오행으로 세분화시켜 적용시키는 것으로 주로 발음과 획수에 의한 구분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문이건 영문이건 또한 한글이건 모든 것을 지극히 과학적인 한글의 자음과 모음, 초, 중, 종성 등의 구조로 인식한 다음에 이것을 오행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름에 담기길 바라는 염원, 즉 목적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을 지배하는 인자가 바로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데 부모의 인생과 삶의 사이클이 그 후손의 이름에서 염원과 목적성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래서 그 가계의 성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자는 역시 출생한 한 개인의 현재 삶에서의 목적성과 존재성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져야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에 대한 인생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인 의미를 인간 세상의 흐름에 적합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가장 유용한 학문이 바로 사주팔자라고 알려진 명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질과 성향을 분석하고 흐름을 파악하여 부족하고 넘치는 것을 파악하여 후천적인 운명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염원을 담는 작업이 바로 정통적인 의미에서의 성명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상당히 은유적이고 은밀하게 한자의 부수와 의미 속에 담길 수 있도록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명을 분석해보니 아이의 운명에는 한여름의 더운 시절에 인생의 중심을 지나게 되는데 그 운명에 가장 적합한 글자인 나무가 없어서 부족한 경우 이름의 중간 글자나 마지막 글자의 한문에 나무 목자를 직접적으로 넣어주거나 숲을, 삼림 등에 대한 목기운을 후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화토, 금수의 경우도 동일한 이치로 적용하게 됩니다. 즉 방법론적으로는 필요한 기운을 목적성을 가진 글자의 배합을 통해 평생 부르고 다니도록 하여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는 사이클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문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자연계를 상징적으로 문자화하여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네 유전자와 한자 문화권의 공통적인 의식 그리고 자연계에는 나무 목자나 목기운을 상징하는 글자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인 목기운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기에
타 언어권도 유사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사상적인 체계나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다소 결핍되어 있으므로 지금 당장 논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곧게 성장하는 성향, 나무의 의미, 푸른 색깔, 열매, 나무의 느낌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끌림의 법칙, 유유상종, 시크릿 등에서 언급한 것은 의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의지적인 것이라도 같이 적용된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죽이겠다는 살기 어린 말과 에너지를 보내면 상대가 살기를 느끼게 되며, 사랑의 감정을 담아 말이나 표정, 글 등을 보내게 되면 그 대상은 사랑의 에너지를 느끼게 되듯이, 우리의 인식체계와 말이라는 행위를 통해 필요한 오행의 글자를 공동체 생활이라는 사회활동을 통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기가 발하는 인연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더욱 타당성 있게 생각되어집니다. 즉, 사람의 명의이치를 파악하여 과다불급을 찾아내어 필요한 에너지를 찾아내고 이름에 귀속시키며 그 발음이 의미하는 성정을 잘 분석하면 좀 더 디테일한 에너지의 성향이 나타나게 되며, 거기에 획수가 가지는 오행이라는 변수를 결합하면 글자라는 에너지가 한 개인에게 어떤 사이클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목적하고 바랄 수 있으며 예측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획수가 가지는 의미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현상계에 표현하여 존재케 할 때 발생하게 되는 에너지의 사이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획수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이와 같이 오행으로 분류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는 결코 성명학이라고 하는 별도의 범주에서 논해지는 영역이 아니라 명리학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더욱 지배적입니다. 더불어 가문의 인연이 곧고 바르게 현재의 나에게 이어지는 통로를 마련해 주기도 하며, 혹은 나쁜 것에 대해서 막아주기도 하는 등의 변화막측한 작용력이 발동하고 적용되는 에너지로 작용을 하기에 이름이라는 개념은 운명의 별도의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울찬의 시간과 공간입니다.